예, 안녕하세요. 아이포트폴리오의 김성윤 대표입니다. 저기 밖에 저희 리딩앤이라고 저희 영어 디지털 리딩 서비스를 개발한 회사의 대표이고요. 제가 마지막입니다. 예, 기쁘시죠? 많이 뭐 강의가 너무 출중하셔서 집중이 되셨겠지만 너무 하루 종일 앉아 계셔서 허리도 아프실 텐데 조금만 더 참아 주시고요. 저는 여기 혹시 영어 선생님 계십니까? 영어 선생님? 한 분밖에 없으신가요? 그러면 저 아군이 한 분밖에 없으셔갖고 오늘은 제가 한 달 전에 유네스코 파리 본부에서 저희 리딩앤의 사례가 선정이 돼서 우수 사례로 선정이 돼서 제가 그 내용을 발표하고 왔는데요. 그 내용을 중심으로 저희가 이제 개발을 하고 전 세계가 지금 쓰고 있는 영어, 저희는 어떤 콘텐츠를 만드는 회사는 아니지만 이 영어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습득하게 되는지에 대한 그것을 연구하는 회사입니다. 에듀테크 기술 회사이기도 하지만 에듀텍에서 에듀케이션의 방점을 더 찍고, 근데 기술은 아마 대한민국에서 저희가 가장 앞서 있다고 저는 자부를 합니다. 전 세계 유수의 선진국 정부들의 그 검증을 다 통과해서 국가 단위로 쓰는 데가 많기 때문에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저는 제일 앞서 있지만 저희는 기술 얘기는 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기술이 모자라서 이 우리의 교육이 잘못되지 않다라는 걸 제가 여러분들도 동의하실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발표를 하고 나니까 이런 사진이 그냥 찍혔더라고요. 네. 저분은 이게 애니메이션이 이게 없어졌네. 이게 사진이 하나 더 있는데 저 모나리자 같이 생기신 저분이 계속 째려봐요. 예. 근데 저 장면이 어떤 장면이었냐면은 끝나고 Q&A 질의 시간을 한 30분을 했는데 질문의 한 8할이 다 저희 회사로 집중이 됐어요. 그 중에 굉장히 도발적인 질문도 있었어요. 저는 국가를 대표해서 가지는 않았는데 기분 좋은 말인지 뭐 시비를 거는 건지 모를 듯한 질문이 뭐였냐면은 한국같이 돈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 갑자기 돈 많은 나라가 돼서 돈 많은 나라 너넨 교육 예산도 엄청날 거고, 근데 이제 유네스코라는 데가 아시겠지만은 이제 전 세계 평화와 공통 개발과 이런 거를 하는 프로모션 하는 데이기 때문에 저개발 국가를 위해서 너네들이 하는 게 뭐 있냐? 너네 돈만 벌고 니네 나라는 부자고 교육 예산 엄청 쓰고. 그래서 제가 대답을 맞다. 근데 우리 코가 석자다. 예. 우리나라는 저는 이제 영어에 국한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디지털 교과서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이제 저희는 영어만 얘기를 하는 거니까 다른 거를 부정하거나 그런 의도는 없음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맞는데 그렇게 돈을 많이 쓴다. 우리가 공교육 사교육 우리가 15조 썼다는 얘기를 했어요. 작년만 해도 우리가 사교육에만 15조 원을 썼습니다. 영어에만. 그런데 10년 이상 공부를 하고 학교를 졸업해서 우리는 영어로 자기소개도 못하는 사람들을 배출한다. 공부를 제일 열심히 하고 시간과 돈을 많이 쓰는데 너 반에서 꼴등하면 무슨 생각이 들겠냐. 놀고 꼴등하는 애가 진짜 왕 아닌가. 예.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 해결하느라고 미안하지만 밖으로 눈 돌릴 시간이 없다 라고 얘기하고 싶었지만 그럼 나라망신이잖아요. 나라망신이라서 제가 막 변죽을 울리는 쟤 이렇게 말이 많지 하고 쳐다보는 겁니다. 저게 지금. 예. 그래서 넘어갔는데 그 우리나라 진짜 교육의 문제점이 잘못 끼워진 영어에 국한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는 저거를 보고 자란 세대입니다. 성문종합영어. 지금 저게 많이 바뀌었어요. 저런 유의 문법책들이 이제 한자가 없어졌어요. 한자가 없어진데 대동소이합니다. 그러면 왼쪽을 보고 공부한 사람과 오른쪽에 이건 아이들 동화책과 소설류의 스토리, 나레이티브 리딩이라고 하죠. 이런 책을 보고 자란 사람 중에 누가 영어를 할까요?
예. 뭐 좌측인가요? 예. 우측 열이면 열 다 우측이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실제로 교과서로 소위 말하는 코र्스북으로 영어를 배우고 가르치는 나라에서 영어를 하는 사람을 배출하지 못합니다.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된 게 아니라 코र्스북이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가 우리나라 초등, 중등 영어 교과서를 다 보면은 만약에 출판사 이름을 다 가리면 어느 출판사 건지 구별이 안 될 정도로 조금 유사합니다. 왜냐하면 범인증 그 규정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80년대에 정말 초히트를 친 영국의 모 출판사의 교재가 있는데 그거를 놓고도 비교하면 똑같아요. 들어가 쓰이는 용어까지 다 똑같습니다. 유사 정도가. 근데 이제 그게 80년대에 히트 친 거예요. 그 회사는 그 이후에 20몇 종의 더 다른 코र्스북들을 내놓고 지금은 다른 코र्스북들이 더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많이 바뀌었는데 우리가 너무 과거에 이 잘못 끼워진 첫 단추에 그렇게 되지 않냐? 그러면 왼쪽을 이제 GTM이라고 하죠. Grammar Translation Method를 우리는 배웠고 거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어요. 문법 해석학적 방법으로 하는 거죠. 문법을 가르치고 단어를 외우고 읽고 해석하면은 그게 영어가 되는 걸로 그걸 또 평가를 하고 하는, 거기에서 이제 많이 바뀌어서 절대평가까지 가고 수능까지 왔지만 여전히 수능을 바라보는 많은 전문가들은 외부 전문가들은 이런 세계명확한 시험이 다 어딨냐 이렇게 우리 그걸로 아이를 평가하고 있어요. 그럼 오른쪽은 뭔가요? GTM이 아니라 이건 GAM이라는 메서드입니다. GAM은 뭐의 약자인지 아시나요? 예, 약자가 아니라 그냥 감입니다. 감. 이제 GAM가 언어 자각력이죠. 우리가 전문 용어로는 언어 자각력인데 언어라는 거는 사고하는 과정이 축적이 돼서 자각해서 스스로 깨달아서 무의식적으로 저절로 생기는 능력입니다. 가르치지 않아도 생길 수 있는 능력이에요. 가르치지 않아야 생기는 능력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육 시스템과 전체 우리 국영수 모든 이 과목의 큰 틀이 있잖아요. 아까 우리 저 AIDC 교과서 말하는 진단, 평가, 학습시키고 티칭 앤 트레이닝이 들어가고 TT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AA가 들어갑니다. 제 용어입니다. 제 용어. Assessment Addicted Education이 들어갑니다. 평가에 중독된 우리는 교육을 하고 있고 티칭과 트레이닝이 아니면 아이는 배울 수 없다고 생각하고 EE Early Education 과도한 조기 교육 열풍으로 그래서 EE Assessment A 그다음에 Teaching and Training EAT EAT라는 제가 용어를 하나 만들어서 곧 제가 쓰는 책에 나올 거예요. 근데 그 시스템 안에 언어라는 거는 맞지가 않아요. 잘못된 만남이에요. 이 언어 교육은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언어는 우리가 대학을 졸업하고 뭐 사회에 나와도 계속 얻고 가는 게 영어입니다. 영어는 과목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어떤 language communication 툴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게 조금 우리가 잘못된 만남으로 볼 수가 있죠. 이거는 제가 유네스코에서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국가 더망신이기 때문에 그런데 2022년도에 공교롭게 한국과 중국의 교육과정 개편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 300페이지에 달하는 영어과 교육과정 전문서와 중국의 2022년도 영어 과정 표준 의무교육 위에 써있는 게 의무교육이라는 거고요. 이거 중화인민공화국 교육부 재정 뭐 이렇게 써있죠. 여기에 보면은 그냥 한숨이 확 나옵니다. 근데 좌측에는 독서라는 말이 영어에 국한된 겁니다. 독서라는 말이 300페이지에서 딱 한 번 나옵니다. 우리는 독서를 노골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교과 외로 하는 것들을. 왜냐하면 그러면 또 이제 사교육을 조장을 하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바보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거에 예민해서 그 말을 못 쓰고 돌려서 지문을 읽어야 되고 뭐 이런 읽기로 막 계속 표현을 하는데, 중국에서는 이름 뭐라고 써 있냐면요, 이게 어디 학년별로 교과 과정 외로
독서량을 지정을 해놨습니다. 학년별로. 수업 시간에 하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독서를 독서라고 부르지 못하는 나라에서 지금 살고 있지만, 이제 중국은 시진핑을 푸라고 부르면 큰일 나 잡아가잖아요. 그것만 못하지 나머지는 다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전 대륙의 실수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런 말이 나와요. 이거 영어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네 나라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과외 독서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지도하고 독서 소양을 함양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합니다. 한편으로는 중학생들의 인지 발달 요구, 언어 수준에 맞는 다양한 주제와 형식을 갖춘 독서를 선택하여 보충하거나 등등등. 이거 우리 교과 과정에 들어가면 난리가 나죠. 예, 그럼 이제 독서 논술 뭐시기 뭐 이런 학원들이 대충 쫙 깔리면서 그렇게 되죠. 저희는 뭐 공교육에서 시작한 그 회사가 아닙니다. 근데 영어 선생님들이 계신다고 하면은 공교육에 도입됐을 때 가장 효과를 보는데 공교육에서 이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사교육에서 사교육 죽이는 사교육 나쁜 놈이라고 욕먹어가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매출이 많이 안 나요. 예, 매출이 많이 안 납니다. 예, 그러나 뭐 아시겠지만 저희는 요거를 해외에 팔아서 로열티로 먹고 살고 있는 회사입니다. 예, 국내 하는 거는 저 리딩앤에서 뭐 구독료가 얼마 이거 저희는 다 마이너스입니다. 돈은 해외에서 벌어서 국내는 투자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회사가 단 한 군데가 있나요? 우리나라 교육회사 중에 저희가 있습니다. 예. 자, 그 5년 후에 영어 교육이 어떻게 바뀔까요? 예측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10년 후에 어떤 인재상이 기업들로부터 각광을 받을까요? 예측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제가 예측하는 강의를 하거든요. 저는 적중률 90% 이상이라고 봅니다. 예. 근데 아까 그 두 나라에서 한국에서 배출된 애들과 중국에서 배출된 애들은 이제는 이 차이가 이 양극화가 엄청나게 크게 일어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한숨이 푹푹 나옵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예측하냐에 따라서 교육 시스템을 바꿀 게 아니라 바뀌지 않을 것에 대해서 집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학, 리딩, 언어는 영어, 한국어, 특히 영어는 리딩 중심으로 가지 않으면 5년 후에도 리딩이 제일 중요할 거고요. 10년 후에는 10배 더 중요할 거고요. 20년 후에는 한 5만 8천 배 더 중요하게 될 겁니다. 리딩은. 왜냐? AI가 따라올 수 없는 인간의 지능을 개발하는 유일한 교육 방법은 독서입니다. 액티브 커그니션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액티브 커그니션이. 이번에 한강의 그 소설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소년이 온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지금 중학교와 고등학교 전국의 도서관 대출 순위 1위가 소년이 온답니다. 그 책을 이제서 애들이 읽기 시작하는데 중3부터 좀 애들이 읽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멀티플 퍼스펙티브 책이거든요. 머릿속이 그냥 내가 평가를 받느라고 박살나는 박살이 아니라 너무 생각을 많이 해서 폭발할 정도의 사고가 돌아가는 책입니다. 예. 그런 독서를 한글과 영어로 하는 애들과 시험 위주의 어세스먼트, 교육의 시작과 끝은 평가와 진단과 평가가 아닙니다. 진단, 평가, 티칭, 트레이닝, 반복, 진단, 평가, 진단. 이게 교육의 시작은 curiosity와 흥미입니다. 한국어 토픽 시험을 위해서 준비한 외국인이 한국어를 잘할까요? 아니면 밤새서 한국 드라마 보는 친구가 외국인이 한국어를 더 잘할까요? 우리나라 학생들도 똑같아요. 그래서 유명한 이제 배트쇼에 나와서 강의를 하셨던 서 켄 로빈슨의 유명한 강의가 있습니다. The School Killed Creativity. 학교는 창의성을 죽이는가? 정답은 죽입니다. 우리나라만 죽이는 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죽입니다. 근데 언어는 curiosity와 흥미가 끊기는 순간 습득은 중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리딩앤을 만들어서 에듀케이션에 집중을 하고 있고, 이 리딩앤에서 2016년도에 만든 게 2019년도에 옥스퍼드 대학으로부터 우리는 콘텐츠를 만드는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픽업이 돼서 이게 지금 현재
120개국에서 450만 학생들, 초, 중 학생들, 일본은 고등학생들도 있습니다. 근데 주로 초, 중 학생들로부터 이제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증이 되고 국가 단위로 들어갔기 때문에 뭐 룩셈부르크나 독일이나 다 정부에서 구매를 했기 때문에 검증됐으니까 안심하고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도 교육부 장관상을 저희가 받고 금년에는 산업부 장관상을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다른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 5단계의 플러스 1 멀티 디멘션 리딩이라는 걸 저희가 설계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웜업, 리슨업, 리드, 스피크업, 랩업, 리딩 교재를 중심으로. 그래서 영어 선생님들 중에 한 학기만 해서 아이들이 한 70권을 읽었는데 입에서 막 영어가 나와 애들이. 교과서로 3년 가르칠 일을 한 학기 만에 벌어지니까 깜짝깜짝 놀라고 있어요. 아니 댓글을 왜 깜짝 놀래? 당연한 건데 우리나라 애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 해외 사례가 있는데 왜 우리는 그거를 왜 도입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제 드디어 테크놀로지로 들어갔을 때는 저희께 채택이 돼서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만든 로라라고 하는 AI 튜터가 커뮤니케이션 5+1 스텝 설계를 해서 뭐 문해력, 그리고 유창성, 그리고 비판적 사고력을 사고하지 않고는 그러니까 맥도날드 잉글리시라고 하죠. 외국 가서 음식 시켜 먹을 정도의 영어. 우리는 그거를 위해서 아이들 영어를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거기로 가면 됩니다. 예, 우리 영어가 안 되면 어디로 가르잖아요. 그런 데 가면 다 합니다. 거기서 그렇게 주장하게 패턴 잉글리시를 하는 데예요. 거기는 패턴을 암기하는 그런 드릴링을 하는 데예요. 드릴링. 영어는 습득되지 않습니다. 그건 증명이 됐어요. 예, 그건 증명이 됐고 논문으로 수두룩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5스텝으로 저희가 설계를 했는데 이 안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안에는 평가가 없어요. 야, 큰일 났다 이거. 그래서 안 팔리나 봐요. 어세스먼트가 없어요. 예. 두 번째는 한국어가 등장을 안 합니다. 영어는 타겟 랭귀지로 사고하는 게 축적이 돼야 돼요. 해석해서 한국말로 계속 멘털 트랜슬레이션을 하는 거를 드릴링을 통해서 아이들의 뇌를 다 망가뜨리고 나면 우리 다 IBM이 돼서 이 사회에 진출합니다. IBM이 이미 버린 머리들이 돼갖고 영어가 이제 망가져갖고 영어가 습득이 안 돼요. 자, 그거를 우리 영어를 가르치시는 분들은 아이들 가르칠 때 그걸 반드시 유념하셔야 됩니다. 자, 근데 평가를 안 하느냐? 합니다. 하는데 뭐 예를 들어 제가 이제 뒤에 예가 나옵니다. 이제 4단계에서 스피크업은 스피킹 스킬이 아니라 발음을 자신감을 갖게 하는 게 목적입니다. 왜냐? 발음이 자신이 없어서 말문을 안 여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고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이기도 하기 때문에 발음을 평가를 하는데 저희는 이렇게 밑에 음소 단위로 TH 발음을 못하는지 D 다음에 S가 나올 때 그 발음을 못하는지 그거를 다 분석을 해줍니다만 그걸 아이들이 보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이건 선생님과 학부모가 보는 거고요. 아이들은 저 위에 있는 거 봅니다. He sings and sleeps and he eats berries and leaves. 이렇게 보면 빨간색 신호등 체계로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아이들은 빨간색을 그냥 없애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혼자서 스스로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incorrect, do it again, 너 60점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우리는 4단계로 얘기를 해줍니다. 너무 잘했으면은 excellent, great job, good job, okay. 예. 그리고 넌 몇 점이 아니라 내가 원어민인데 맛 좀 못 알아듣겠어. 이렇게 정도로 해주는 건데 그냥 오케이까지만 해줍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녹음 전에 그러니까 녹음만 해서 클라우드에 올려갖고 선생님이랑 학부모가 들어보라고 녹음만 해서 올린 때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요거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보세요. 한 달 동안 한 아이가 평균 4배 정도 더 그 문장을 스스로 반복을 했습니다. 가르치지 않아도 됩니다. 지가 알아서 합니다. 언어는 무의식적으로 저절로 스스로 깨달아서 내가 먹은 거를 잘 소화해서 싸는 겁니다. 예. 자, 그리고 average accuracy가 평균
30일 정도의 accuracy라는 거는 이 원어민 10명 중에 3명 정도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얘 발음을. 근데 이제 7명 정도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1년 만에 이렇게 왔어요. 20명 정도에 대한 평균입니다. 자, 이게 저희가 추구하는 스텔스 어세스먼트예요. 들키지 않고 평가하는 겁니다. 들키지 않고 평가하고 그 대신 5단계의 모든 액티비티가 다 LRS에 다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원하는 평가 항목을 만들어서 평가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마음껏 하십시오. 근데 저희는 항상 경고를 합니다. 과연 그러면 애들이 영어 콘텐츠 그 자체에 대한 흥미를 잃지 않을까요? 그거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로라가 있습니다. 로라는 선생님이 아니에요. 저희는 튜터라고 이름을 붙였지만 애들한테는 튜터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로라는 Language Assistant Utilizing Reading Analytics. 아이들의 독서 이력을 통해서 아이의 수준을 파악한 다음에 이 아이의 수준에 맞게 사용하는 어휘, 말하는 속도, 그리고 문장의 길이를 조절해서 얘랑 대화가 되게끔 우리 반에서 영어가 제일 잘 되는 아이입니다. 친구입니다. 로라는. 자, 근데 로라가 아이랑 대화를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무수히 많은 뭐 네이버에서도 이런 음성인식이 있고 구글, 애플, 아마존 다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갖고 있지 않은 데이터가 뭐냐면 아이들, 특히 EFL 국가인 우리나라, 일본, 중국, 터키, 스페인 아이들의 영어 발음이에요. 달라요. 완전히 다릅니다. 5개국 유초등 학생 6만 시간의 영어 발음을 우리가 이제 학습을 시켰어요. 그래서 로라는 일본 애가 요구르트 하면 요구르트하고 알아먹습니다. 네. 아이들의 발음을 가장 잘 알아듣는 어린이 특화 AI 친구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어떻게 하냐? 자, 책을 읽고 독후 활동을 하는데 막 우리는 뭐 해요? 그러면 우리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미국에서 하는 거 AR 퀴즈. 막 퀴즈를 막 냅니다. 그래서 결국은 단어 체크를 하는 거거든요. 그건 원어민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 EFL 국가에서는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예. 얘한테 자꾸 나한테 질문하라고 질문을 만들어내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는 인터뷰 더 메인 캐릭터라는 책에 나와 있는 등장하는 인물들 중에 네가 마음에 드는 인물 골라서 너 걔 인터뷰해. 그럼 What's your name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런 대화를 하면 그럼 또 평가를 어떻게 해? 자, 평가를 어떻게 하냐면요. 여기 이제 로라가 저희 그 LMS 학교에 제공되는 LMS에 보면 대화를 하고 나면 뭐 이렇게 다 스크립트로 남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발음은 아이가 한 부분은 다 들을 수가 있고, 그런데 언제 다 들어봐요, 그 선생님이. 그러니까 딱 여기 좀 얘가 이상하게 했어. 근데 알고 봤더니 저거는 제가 직접 들어봤더니 아이가 하다가 옆에서 엄마가 한 거예요, 저거. 그래서 다른 목소리가 나와갖고 저거 체크가 된 거예요. 자, 오늘 이거 이름을 가렸는데 여기 이름이 나와버렸어요. 예. 자, 어쨌든 이 학생 처럼 우리가 이제 선생님들한테 제공해줄 데이터는 다 쌓여 있습니다. 근데 원하시는 것만 말씀해 주시면 탁탁탁 해서 저희가 저렇게 만들어 드리는데, 그럼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 저희가 약간 스텔스 레이더에 안 잡히는 저희가 아이가 내가 평가를 염두에 두고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 왜 언어가 습득이 안 되냐면요, 암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어는 암기한 거를 기억해내는 프로세스가 아닙니다. 언어는 그래서 보캐블러리 33,000을 외운 분들이 영어를 못해요. 왜? 33,000을 알고 있다 칩시다. 그렇지만 자기가 말을 할 때, 그리고 글을 쓸 때 거기에 있는 단어는 끄집어낼 수가 없어요. 왜냐? 말할 때, 글 쓸 때는 그 위치에 액세스를 안 합니다. 우리가 저장해 놓은. 이거는 그 옥스퍼드 대학의 조지훈 교수님이라고 언어학과 교수님 있으시잖아요. 17년 동안 정교수십니다. 자기가 MBC 다큐멘터리에 나와서 한 소리입니다. 이게. 저희랑 지금도 작업을 하고 있는데 자기 보캐블러리 33,000 외웠다는 거예요. 서울대 소비자 아동학과를 나오셨잖아요. 근데 자기가 17년 동안 영어를 수업하고 논문 쓰고 애들과 토론을 하는데 그때 외운 단어를 써본 적은 단 한 번도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평가를 목적으로 아이가 공부를 한다. 내가 이걸 읽고 나 시험을 봐야 돼 하면은 그 리딩은 망치는 겁니다. 이 아이가 이 소설 내레이션을 읽으면서
계속 머릿속에서 그 장면을 그려내가는, 그걸 멈추면 안 되는데 하다가 외우고 이건 안 되죠. 그래서 평가를 하지 않고 이 대화 내용들을 다 토큰화해 갖고 저희가 관용어를 썼냐, 어떤 낱말을 썼느냐, 문장의 길이가 어떻게 되느냐, 발음은 어떻게 되느냐를 다 평가를 해서 유럽 표준으로 CEFR로 점수를 매겨서 이동 평균을 해서 한 학생을 뽑아낸 거예요. 자, 3개월치입니다. 3개월치. 자, 오른쪽으로 우상향한 우리 주식, 우리나라 주가가 저렇게 해서 얼마나 좋을까요? 예? 우상향하고 있어요. 저렇게 우상향하지 않은 학생이 거의 없습니다. 안 하는 학생들은 책을 안 읽는 학생들이에요. 읽었다고 하지만 저희가 다 나옵니다. 몇 초 동안 열어봤는지가 다 나와요. 맨날 몇 시에 들어가서 언제 문 닫았는지 다 나옵니다. 예, 숙제 체크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저희가 제공을 해드립니다. 근데 아이들은 나는 평가당한다라는 느낌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curiosity와 interest를 버리지 않고, 우리나라 초등학생 중에 졸업하고 나서 40%가 영포자가 된다는 거 아십니까? 60%가 수포자가 되고. 아니, 영어를 포기하게 만드는 이 훌륭한 교육 시스템은 누가 만들었나요? 예. 그래서 죄송합니다, 흥분을 해서. 근데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거는 이 AIDT 다 좋습니다. 근데 교과서가 문제라면은 거기다가 거기 AI를 덕지덕지 붙이면 더 큰 문제가 돼버리지, 그게 솔루션이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영어에 국한돼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대변혁이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 나라가 미래가 없습니다. 진짜로. 해외 나가보십시오. 우리 빼고 다 영어합니다. 전시회를 가보십시오. 어디든. 이번에 프랑크푸르트 북페어 우리 직원들이 갔다 와서 저희 빼고 다 영어해요. 비엔남, 방글라데시 다 영어해요. 토론하러 나왔는데. 예. 그런 AI 시대에 맞는 거는, AI 기술보다 더 앞서야 되는 거는 사고력의 증진, 엑시덴 실존적이고 왜를 묻는 아이들로 키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강의 소설들이 너무 멋진 겁니다. 왜를 묻게 만드는 책들이라는 거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기 웨일 스페이스 계정 갖고 계시면 저희 쪽 들어가면 그냥 싱글 사인온이 됩니다. 예, 제가 오늘 네이버에 너무 감사드리는 게 저희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저희 초록색이거든요 원래. 의자도 딱 깔맞춤으로 색깔을 저희를 위해서 초록색으로 다 맞춰 주시고 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